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태영입니다. 어쨌든 앞에 김재은 이사님 얘기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내년 시장 전망인데 지난해 그리고 올해 내년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전망이라고 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 그 전망이라는 게 참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올해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올해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기준금리 2번을 인하했고 또 0% 금리를 가면서 전체적인 금리 하락 기조를 가져갔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추경 등 국채 발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고 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했고 더불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크레딧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5월부터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큰 폭의 확대가 있었고 올 이후에는 AA, 트리플A 중심의 우량 등급의 축소. 그러나 아직까지 싱글 A는 크레딧 스프레드이 확대된 이후에 크게 축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행 시장 규모 면에서도 저희는 코로나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올 연말을 보내고 보니까 순발행 기조를 이어갔고 만기 대비해서 약 16조 이상의 순증 발행을 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장만 보면 코로나가 모색할 정도의 좋은 시장이었었고 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시장은 저희는 금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금리는 아까 김재은 이사님 말씀을 많이 동의하는데요. 코로나가 일정 정도 조금 극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도 아마 내년에는 V자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예상 때문에 금리도 아래보다는 위 방향성이 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들을 말씀드리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률 추이 전망입니다. 벌써 전분기 대비해서는 벌써 올해 2분기가 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내년은 역시 V자 곡선을 그려서 내년 플러스가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곡선이 우상향 곡선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국고가 175조가 발행됐습니다. 내년 예상은 172조입니다. 이 정도의 공급 물량이면 아래보다는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와 정부 그리고 기업의 부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소수견으로 아마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 추가 인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 금리 인하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금리 전망은 소폭이나마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시장은 어떨 것인지 저희 얘기를 좀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저 하고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AA 마이너의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아마 등급 전체의 중간 정도 되는 그래프인데요. 3월달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크레딧 스프레드가 4월, 5월 지나면서 점진적인 축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보다 훨씬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은 트리플A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마 축소 국면에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축소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AA나 AAA의 축소 폭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근거들은 연초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좀 많아질 겁니다.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의 자금 집행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영향들이 상반기에는 크레딧 스풀 축소에 영향을 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당국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내년 1월에 만기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요청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 자금들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크레딧 스풀은 상반기는 축소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아까 김재현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극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크레딧 스풀과 금리의 상승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등급별로 보면 AA 이상의 우량 등급과 싱글 A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 생각에는 2016년의 크레딧 스프레드 그래프를 좀 재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을 기억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걸로 인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었고, 그 이후에 AAA나 AA 등급의 우량 등급은 빠르게 축소되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싱글 A는 완만한 곡선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의 모양들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A 그래프는 크레딧 스풀이 아직 축소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축소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이제 크레딧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싱글 A에 대한 투자도 점유적으로 늘릴 분위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등급별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호조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래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기금 회사채 매수 추이인데요. 올해 그래프를 보면 6월, 7월 정도의 대규모 크레딧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크레딧 매수의 양이 이전보다도 많아졌었고, 이렇게 크레딧 매수의 규모가 내년에도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연기금의 내년 투자 전망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레딧을 좀 확대하는 분위기고요. 대신 전체 비중은 대체나 아니면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채권 비중 좀 줄어들지언정 그 양에 있어서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제 중앙에 저희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제 중앙에는 왜 중요하냐면 싱글 A 투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제 중앙회가 최근 정부의 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자산 운용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나 중앙의 그 내년 운용의 패턴은 이제 싱글 A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목표 수익률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제 중앙회의 내년 운용 기조들은 싱글 A 투자 확대 기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 그래프가 가운데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험사 그래프를 보면 작년 올해에 특이한 게 역시 10년 이상의 장기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기채 투자 비중 확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우량 등급의 장기채 회사채에 대한 투자 보험회사 연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은행입니다. 은행은 내년 3월이면 아마 그
LCR 규제 완화됐던 게 아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LCR 규제 완화 정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전의 패턴을 보면 아마 초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이 예상된다. 그래서 아마 은행채들도 발행이 되고 또 은행의 자산운용의 그 모습들도 크레딧에 대한 전체적인 확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은 아마 ELS나 DLS가 최근 좀 어려워지면서 여전체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산 중에 A급에 대한 리테일 그 투자군들이 여전히 강세이고 개인 고객들의 채권 투자의 규모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크레딧 투자 또한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에 맞춰서 경기 성장에 맞춰서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는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 1월 달부터 채권형 펀드 AUM이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 채권형 펀드의 규모들이 하반기 들어서 확대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 이어질 걸로 보고 특히 내년 연초 그다음 상반기에 회사채 집행들은 많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은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A급까지도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급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회사채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 좀 보고요. 은행채가 올해 만기 127조였는데 발행은 156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CR 규제 완화 종료 전에 아마 초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내년에 145조 만기 이상의 발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전체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만기 42조에 53조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년 경기가 확대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국면에 있다고 보면 여전체 또한 발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지주 안에 있는 그 캐피탈사들의 성장세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걸 좀 봅니다. 그래서 캐피탈을 포함한 카드채까지 발행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공사채를 필두로 한 특수채 같은 경우도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SOC하고 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크게 증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채들 에너지 SOC와 관련된 이런 공사채들은 발행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관련해서 공급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전체 회사채 공모 발행 추이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56조 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기에는 54조 정도 발행을 하는데 만기가 38조였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54조를 발행했었고 내년 만기가 44조입니다. 적어도 경기가 V자 곡선을 그린다고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마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 규모는 50조 이상 저 생각에는 55조 충분히 발행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5조 내외의 순발행 기조는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연말에 대기업들을 쭉 다니다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가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캐펙스 투자는 뭐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기 회복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추가 설비 투자도 고민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은 M&A와 관련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지금 구축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저는 M&A인 것 같은데 올해 M&A 시장이 의외로 다음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의외로 가격 갭이 너무 매수 매도 간에 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년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들이 빠르게 된다고 보면 M&A의 가격 갭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들의 조달 니즈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등급별 보더라도 저희가 그 순발행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A를 중심으로 한 AAA까지 포함한 우량 등급의 발행은 순발행 기조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싱글 A가 올해 발행량만큼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싱글 A가 내년 경기 회복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그 싱글 A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싱글 A도 역시 순발행이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55조의 발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아래 그래프는 그룹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저희가 이게 쭉 찾아보면 전기차 배터리 이제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SK가 가장 채권 발행이 많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 LG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현대차 이런 순으로 채권 발행이 많은데 보면 주력 업종들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뉴그린 정부 정책에 맞춘 기업의 활동, 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그 채권 발행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M&A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현재 거론됐던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발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채권 시장의 조달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본 에쿼티 시장에서 조달도 확대되는 걸로 그게 IPO가 됐든 내지는 증자가 됐든 여러 방향으로 좀 큰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월 만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매월 거의 비슷하게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만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특히 4월, 5월에 만기 도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들을 만나면 발행을 하려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발행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보더라도 아마 그 SK, 롯데, 현대차, LG 그룹 순으로 발행 만기가 내년 말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4개 그룹이 내년 발행 시장의 빅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전망은 앞에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IT는 계속 화랑세를 이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휴대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분야들은 내년에 성장 다시 회복 국면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내년 그 발행 시장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올해 그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집행하고 또 규모도 생각보다 크게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을 텐데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내년 1월에 만기되는 SBB가 1월에 만기되는데 아마 시장의 요구도 그렇고 정부도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그 시장 안정화 정책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츠입니다. 올해는 19년 롯데리츠가 출범하면서 리츠가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강세 시장이라 이렇게 배당을 중심으로 한 리츠가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리치 이후에 이제 몇몇 대기업들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시장의 그 분위기도 리츠가 2019년 롯데리치 이후에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SG 채권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왼쪽 그래프가 2019년, 20년 폭발적으로 나는 ESG 채권의 규모인데 이건 좀 약간 수치상에 좀 시각차가 있는데 이게 아마 MBS가 소셜 펀드로 분류가 되면서 MBS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기업의 ESG 채권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ESG 채권 발행인데 저희가 대부분 다 대표 주관을 했는데요. 아직 기업들은 ESG에 대한 그 경제적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효과로서 발행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OCIO 선정을 할 때 ESG에 대한 운용 경험이나 또 운용 능력들을 큰 평가 요소에 담겼다고 했고 또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 보면 이제는 대세이고 기업들도 ESG에 대한 투자를 ESG 발행을 확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의 ESG 펀드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ESG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그린 본드든 소셜 본드든 지속 가능 채권이든 규모는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성 조달입니다. 올해도 역시 주식이 폭발하면서 IPO 시장이 좋았었고 또 저희도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증자 빅딜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또 공시도 몇 개 되고 있는데 내년은 1조 이상 2조 5천억짜리 증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IPO 그다음에 증자 매장인과 관련된 내년 시장의 그 확대 이것은 내년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채권 시장의 조달뿐만이 아니고 자본성 조달도 내년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들이 많이 내년 시장이 어떠냐고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채권 시장, 발행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발행한다고 하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중심의 발행을 하는 게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